스웨덴에 와서부터 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참 일본을 사랑하고 애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럽의 일본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은 여러 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좋은 보도,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온 사회 국민들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꽤 많은 나라에서 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스웨덴 외에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 일본 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외바라기 애정, 사랑을 보낸 국가가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 스웨덴의 공통점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수많은 회의를 거듭한다라는 것. 셋째로는 개인보다는 집단 속에서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스웨덴인들 사이에서 많이 찾아봐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주 묘하게 의외로 스웨덴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과 어떤 합의에서 끌어내진 결론에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스웨덴 유학 시절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서글프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외신에서는 한국의 어떤 업적이나 소식들을 시차 없이 보도하면서 대서특필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스웨덴 언론에도 나옴직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내용들을 접해본 적이 거의 손꼽을 정도니까요. 반면 아무것도 아닌 기사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들이 일본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마케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굳이 스웨덴과 일본의 공통점, 스웨덴인들의 일본 사랑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스웨덴과 일본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첫 만남은 한국 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이후 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을 제일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스웨덴이었습니다. 물론 스웨덴인들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솔직히 제가 기억하기에도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웨덴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낸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웨덴인들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나라, 후진국, 가난한 나라로 머리에 아주 박혀 있었겠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걸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IT 세계 최대 강국이면서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며 또 인류 역사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곳이라는 것을 이 스웨덴 사람들은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키우지 못하고 여러 서방의 나라들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치욕스럽게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어이없게 사촌 동생한테 뺏겼을 때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탄탄히 열심히 다져나갔고 우리가 뭐에 홀려서 어이없게도 집안 싸움을 할 때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복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바야흐로 2020년 스웨덴은 작금의 전염병 퇴치는 고사하고 검사의 검자도 테스트의 태자도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공담을 어저께 스웨덴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부러움과 한없는 존경심, 끝없는 경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스웨덴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공식을 찾아냈는지도 모른다. 이 기사 서두에 간략하게 성공 비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 그 첫 번째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검사했다. 두 번째, 감염 여부를 신속히 알아냈다.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 추적했다. 네 번째, 확진자들을 초기 단계부터 잘 관리했다. 다섯 번째, 모든 정보를 온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했다. 여섯 번째, 최신식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다. 어제 이 기사가 뜨자마자 달려진 댓글의 수가 117개였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간추려서 어떤 식으로 스웨덴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 반응을 하고 스웨덴 사회를 비판하고 스웨덴 정부를 비판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중앙에 나와 있는 이 댓글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누구의 명령이나 어떤 강압적인 중국처럼 그런 조처가 없이도 성숙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대구라는 그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곳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한 중국처럼 그 어떤 한 도시도 봉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댓글이 표현하는 세 가지 내용은 첫째,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한국인의 위대함,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칭찬하고 보도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행정 당국들이 말하는 협조 사항들을 한국인들이 정말 잘 따르고 그걸 지켜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의 그 기본적으로 몸속에 쌓인 어떤 위생관념,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정당국이 어떤 것을 발표를 하고 협조를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은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듣고 협조를 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위생관념 솔직히 여러분들도 스웨덴에 여행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 여기 스웨덴에 와서 기겁을 할 정도로 놀라고 지금도 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버스나 뭐 전차나 뭐 이런 부분 위생 상태 좌석의 어떤 위생 상태 손잡이 그 창문 사이사이 끼어 있는 먼지들 너무 비위생적입니다.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 한국은 정말 비행기로 치면 비즈니스 클래스, 톱 클래스. 여기는 바닥이니 뭐니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스웨덴은 이런 교통수단들이 민영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할 타 회사들도 없고 거의 뭐 모노폴이나 비슷하니까 굳이 서비스 향상 뭐 개선을 할 필요나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우측에 나와 있는 댓글은 대한민국의 행정당국과 스웨덴의 행정당국의 상반되는 안전대책 모습을 따끔하게 꼬집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소식이지만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 검진 재료나 자료들이 동이 날 지경에 이르렀고 확진자 100명까지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스웨덴 일간지에서 얼마 전 뉴스 자료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댓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램만데 정말 무섭다, 놀랍다. 스웨덴의 확진자를 100명만 소화를 하고 진료를 할 수 있다니.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알고 믿고 왔던 복지국가 스웨덴이 바이러스 감염자 100명만 치료하고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댓글의 내용은 역시나 한국의 훌륭한 대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행정당국의 이 모든 모습들이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정말 꼴보기 사나울 정도로 일들을 한다라고 따끔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과 마찬가지로 또 이 댓글을 쓴 사람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스웨덴에는 오직 100명의 확진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있으며 이미 테스트 재료들이 바닥이 났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쓰면서 왜 스웨덴 정치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고 비꼬고 있네요. 오른쪽 댓글에는 정말 판타스틱했던 읽을거리였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이 위험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바이러스에 대항해 나간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댓글은 정말 재밌네요. 현재 노르웨이의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한국의 인구 대비 감염자 수와 거의 비슷한데 왜 스웨덴은 대한민국에 여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노르웨이에 여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유럽에 상륙했다라는 기사를 듣고 그 다음에 스웨덴 정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내보낸 보도 자료에는 위험 국가, 첫째, 대한민국, 둘째, 이란, 셋째, 이탈리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솔직히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위험 국가. 똑같은 확진자 수를 가진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노르웨이는 되고 한국은 안 된다. 이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확진자 수가 나온 일본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어느 신문에도 그 어느 자료에도 일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본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구나. 스웨덴 기사에 의하면. 우측 댓글은 한국 서울에 2018년 2월달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 스웨덴인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국이란 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모든 사회 구조 그 레벨에서 사건 사고들을 능률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처음 한번 마스크를 끼고 다녀라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국민들은 80, 90%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 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감기나 뭐 바이러스 이런 걸 안 옮기려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마스크 끼는 거 자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까짓 거 안 써도 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학교 문 닫고 재택근무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스웨덴은 휴교령은 없다. 학교 문 닫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정상 가동한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집에 가만히 있는다. 테스트할 의료진도 없고 재료도 없으니까 집에 있어라.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어디로 전화를 해라.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하면 전화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 100명 안에 들지 않는다면 물론 병원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스웨덴은 100명까지만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맨 우측에 있는 댓글은 이 기사 서두에 다루었던 한국의 성공 비결을 언급하면서 정말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스웨덴 보건당국이 온 국민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몇 명의 확진자 수가 나오는지 확진자 수를 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좀 더 솔직해져라. 확진자를 검사하고 테스트할 재료나 그런 능력이 없고 역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있는 사실을 말하고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왜 확진자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는가. 스웨덴에는 대체 테스트 기기들을 만들어낼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라도 한 거냐. 스웨덴은 바이러스 대항에 성공한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가는구나. 스웨덴은 최소한의 사람들만을 테스트하고 검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스웨덴이란 나라에서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만 할 때다.